어쨌든 문장원 박사님은 뭐 이 도시재생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강의를 가끔 들어요. 도시재생 현장 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113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 7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주말 또 편하게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 개인적 시간, 정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7가지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소식은 제주시 소식입니다. 제주시에서 2019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4월 23일까지 하고요. 심사는 26일에 하며 모집 규모는 지금 3팀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최종적으로 4월 29일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우편 접수와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 지역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공모 분야를 보니까요. 지역 자산 조사,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 환경 활성화 또는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한 개 사업당 최대 500만 원의 한도로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체당 한 개 사업으로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으로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4.19 사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이번 4.19 사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4.19 사거리 일대 지역 창업 활성화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데요. 관련된 응모 양식은 덕성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시고 제가 덕성여대의 홈페이지는 함께 링크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일정은 5월 5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이 되며 응모 자격은 덕성여자대학교 학생 개인 또는 팀 구성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포스터 함께 링크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경상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인데요. 경상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주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도시재생 한마당의 어떤 하나의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뭐냐면 경남을 찾아라 라는 프로젝트인데요. 2019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8부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박람회에서 경상남도와 우리센터라고 하면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겠죠. 그걸 포함해서 경남개발공사 14개의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함께 그 부스를 찾아서 지도를 완성해주면 6개 이상 스탬프를 받아오신 분들에게는 소소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광역 단위의 이런 도시재생 지원센터끼리도 어떤 협업을 하거나 서로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기회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이 강역권 내에서도 서로가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른 광역 단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아주 센스가 있고요. 이번에 또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산업박람회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도 현장에 가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다는 참여를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중복으로 시간대가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내용들을 전달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서울시 해방촌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인데요. 해방촌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해방촌 영상 제작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5월 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설명회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모집
기간은 설명회가 아니라요.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5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모집 기간은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오후 5시까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이라고 하고요.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아까 5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제가 관련 링크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소식은요. 수원시 소식입니다. 수원시 수원역 앞에 보면 이제 차이나타운처럼 형성되어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거리로 이제 선정이 돼서 수원시가 수원역 일대 우죽순으로 들어선 중국 상권 이른바 차이나타운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산이 됐대요.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으로 외국인이 대한 편견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시의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원역 상권인 팔달구 매산로 1원 19만 7,800제곱미터에 5년간 250억을 투입하는 도시생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국토부 도시생 사업 공모에 참여, 지자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뒤 시는 20개의 사업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해 국토부로 제출했었고,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40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거리가 정비되고 체험 코스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안산시가 2019 원곡동 일대 정비에 만든 다문화 특화거리가 지역 명소가 되면서 이제 관련돼서 연계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심사위원회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의결하고 시의 내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역 주변, 특히나 원도심이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역 주변이라서 구도심 같지 않게 사람이 많은 원도심이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원도심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사업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죠. 그래서 전주시와 함께 이야기를 좀 공유한 부분들이 약간은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행궁동이라고 있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이제 성경도서관이라고 좀 속히 말해서 좀 껌 좀 씻는 형들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예요. 근데 그 공간이 실제로 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만 잘 됐냐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의 유동인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원 화성이라는 좋은 컨텐츠가 옆에 또 근교에 접근성이 좋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냥 단순하게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서만 잘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원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뒤에 화성이라는 어떤 관광형 컨텐츠 자원이 만약에 없다, 제외하고 봤을 때는 좀 물음표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하게 그냥 한 지역의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연계 자원들을 연계해 나가서 유동인구들을 어떻게 흘러오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보통 중점을 이루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었고, 전주의 남부시장의 청년몰도 청년몰에 소비자군을 이끌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전통 한옥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또 거기에 수요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에 기반이 됐는데, 그런 거가 없이 단순하게 이 사업만으로 이게 잘 됐다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수원에서 한 번 도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잘하는
시이고, 그래서 한번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재도전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번에는 사업이 안 됐지만 결국에는 또 좋은 다른 다양한 시도로서 수원역 주변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로 예상. 여섯 번째 소식은 포항시 소식입니다. 포항시 흥에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가족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라고 하네요. 수업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이고요. 수업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된 흥의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요. 4월 19일까지 모집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흥의 특별도시생 현장지원센터 문장원 총괄 코디님은 포항시 사단법인 포항아트챔퍼 오케스트라 최강훈 이사장님과 저랑 이름이 한 글자 차이나요? 문장원 박사님과 최강훈의 콜라보레이션. 물론 도시락 읽어주는 오빠 최강훈입니다. 근데 되게 반갑네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 이거 되게 프로그램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뭔가 연계점이 있네요 라고 엮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문장원 박사님은 뭐 이 도시생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강의를 가끔 들어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분들이랑 뭐 저희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가 있는데 강의를 가끔 해주시거든요. 뭐 트렌드나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짜 보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도 정말 제가 와 진짜 한 순간도 뭔가 숨쉬기도 뭔가 미안할 정도로 집중하면서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장원 박사님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역시 센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들이 나서는 것들이 뭐가 다른지가 이런 부분에 다 옵니다. 음악이 왜 중요하냐? 음악은 결국에는 이제 심리치료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포항시 도시재생 지원 센터, 그러니까 포항시죠. 흥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아니었고 포항시 전체 자문위원회 했을 때 자문회의에 가서, 포항은 어쨌든 그때는 뭐 인재라고 안 됐고 자연재해였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주민협회, 도시재생 대학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심리적 치료가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일환이고,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들이 다른 또 대규모 공동체를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지역 주민입니다. 아주 센스 있게 역시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고요. 그 조화가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주민 사업체의 조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천안에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도 오셨었고, 얼마 전에 더 방문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강조하면 청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직 참여 안 해주신 분들은 포항 흥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 응원합니다. 역시 문장원 박사님, 총괄 코디네이터님이시죠. 항상 응원하고 역시 최고다. 리스펙트 합니다. 진짜 제가 인정하는 박사님이시고 리스펙트하고 계속 말씀드리네요. 어쨌든 그만큼 제가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흥해 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분들 응원하고요. 흥해를 응원합니다. 프로그램 제가 포스터 함께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금산군 소식입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근로자를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총 3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는데요. 분야는 뭐 다양한데 지금 보니까 다 상근직이에요.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기준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국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진짜 5년 이상 한 분이 있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5년이 지금 좀 막 돼가는데, 그 다음에 뭐 10년 이상 관련 분야라고 하면 이제 뭐 마을 만들기나 뭐 이런 분야일 텐데, 저는 이런 자격 조건 자체가 조금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보면 팀원도 관련 학사 과정을 가진 사람, 학력을 소지 후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관련 분야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뭐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좀 제가 트렌드 2019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이런 좀 어떤 경력보다는 현장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데 사실 증빙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뭐 직원이 아니었던 이상 도시생의 어떤 경험이나 현장에 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현장의 전문성을 갖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주민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도시생 대학을 통해서 활동가가 되고 활동가를 통해서 코디네이터가 되고 코디네이터가 이제 결국 이런 과정들을 거친 분들은 이렇게 함께 좋은 자원으로 흡입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정돼야 된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기준들을 마련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수정이 돼야지 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문화 분야와 사회적 경제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분야의 분들이 또 함께 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제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도시생의 8R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알려지는 것을 홍보하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시생 분야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총 7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도시생 판업박람회 수요일부터 이루어지니까 수요일부터 뭐 다양하게 제가 영상 찍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이든 아니면 편집해서 다음 날이라든 열심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만나시면 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